우리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궁금한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나오는 첫 번째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복지관에서 가장 예쁜 장소인 늘푸른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촬영하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촬영해주시는 조현민 선임과장님, 이하 선장님과 마을복지팀 조현재 과장님이 함께 촬영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 박상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상급자는 어떤 사회복지사를 뽑고 싶어 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취업 상황이 되게 어렵고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죠? 아닙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복지관과 즐겁습니다. 복지시설에서도 좀 많이 채용이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를 보시는 취준생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촬영하고자 이번 주제를 정했고요. 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나 면접을 보면서 상급자들이 뽑고 싶어하는 혹은 좋아하는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면접을 많이 보시는 부서장님들과 함께 저도 이제 옛날은 아니고 한 4년 정도 전에 기억을 떠올리면서 많이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두 분의 과장님은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MBTI 사회복지계에서 되게 종교처럼 믿고 있는 MBTI 유형은 어떤 것이죠? 저는 ISTJ. ISTJ. ESFP? ENFP잖아요. 네, ENFP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하실 때 그래서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너무 다르면 절충안을 찾으셔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취업을 하셨던 게 몇 년 전이시죠? 저는 2006년도에 2007년으로. 진짜요? 네, 2007년 10월. 네. 첫 직장이신가요? 그럼요. 전 두 번째 두 번째 직장. 네. 제가 중학교 때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몇 번 면접을 다른 데를 보시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첫 번, 여기 처음 진짜요? 네, 저는 한 번 들어오면 말 끄고 왔어요. 한 4번? 네 번이요? 네. 그럼 뭔가 그때 면접 보실 때 기억나셨던 게 있어요? 따로? 좀 특이했던 게 어떤 복장에 갔는데 스님이 보셨는데 간상을 보시더라고요. 좋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오라고 했는데 가진 않았습니다. 과장님 간상이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아니 일단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IMF 때 망했던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한보그룹이라고 거기 회장님은. 그러면 먼저 면접을 보기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기소개서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게 되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문항에 알맞는 응답을 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서류 편집 깔끔하게 했는지 그런 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게 다 중요한 거기는 한데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소개서라 이력서가 어쨌든 그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 얼굴을 보기 전에 서류로 만나는 첫 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문서 편집이라던가 그런 문항에 맞게 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면 당연히 첫인상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좀 읽었을 때 좀 잘 읽혀지는 것들이 좋아요. 글이 깔끔하게 네, 가독성 있게 쓰여지는 것들이 좋고 네.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어쨌든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맞게끔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들을 좀 피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복지팀이라면 그 마을복지팀 사업에 맞는 활동들을 더 필요하고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라고 하면
기존의 다른 복지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프로포절은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좀 더 가산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방대한 글을 쓰는데 사실 그 많은 양을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쓰시고 뭐 그림과 이미지와 뭐 그래프를 활용해서 넣으시면 좀 더 가독성 있고 보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문서 편집은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오타라든지 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조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실습생들의 이력서, 그러니까 저도 실습 담당이어서 실습생들의 이력서를 보는데 앞에 이력서를 쓰다가 뭐 밑에 있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이 이제 반절은 4페이지가 있고 반절은 5페이지가 있고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하세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하세요. 네. 저는 웬만한 건 봐드립니다. 웬만한 건 봐드리는데 예, 그럴 때 고민이죠. 내용은 사실 뭐 오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이해가 되니까 내용 자체는 너무 좋은데 안에 오탈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네. 예, 고민 너무 돼요. 뭔가 탈락시켜야 되나? 꼼꼼하지 않다는 인상이 네,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게 가독성,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문항에 맞는 답변은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경력자인 경우에는 그 전에 기관에서 했던 성과들을 어필해 주시고 신규인 분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을복지팀에 지원을 했으면 그 부서에 맞는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활동들,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간략하게 그래프나 그림 같은 거 성과랑 연결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 편집은 기본이니까 꼭 글씨체 같은 거 통일해 주시고 네, 하나는 궁서체, 정말. 하나는 도둠 이러면 안 되니 줄간격 이런 것도 너무 또 차이나게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은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장을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깔끔하게 약간 세미 정장 같이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정말 딱 뭐라 그러지? 세팅되어 있는 정장 정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까지 오는 치마 안에 뭐 자켓, 안에 네. 셔츠 같은 거 입고 자켓 입고 구두도 동부 동부 킬힐이라든가 네. 뭐 화려한 장신구가 붙어있는 그런 장신구 네,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막, 예, 그런 막 뾰족 구두 네, 그런 것들은 눈에 탁 띄겠죠. 이게 좀 그전에 얘기했을 때 남자 여자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딱 정장이 있다고. 네, 그렇죠. 여자는 정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정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치마에 뭐 브라우스만 입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장 같기도 한데 거기에 뭐 자켓을 입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자켓을 벗어도 정장 같긴 해요. 원피스는 어떠세요? 으로 자켓 없이 브라우스만 입고 올 바에는 원피스를 입고 오라. 아 정말요? 네. 과장님은 그냥 블라우스에 네. 치마가 났고요. 왜? 원피스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지에 셔츠에 자켓, 넥타이까지. 넥타이. 타이까지요? 구두 모양도 중요한가요? 그냥 검정색 구두. 그냥 깔끔한 거요? 이게 얼마 막 전에 그 면접 봤을 때 어떤 남자 직원이 왔는데 그 정장을 안 입고 검정색 청바지에 검정색 청바지? 니트에 검정색 청바지에 검정색 니트에 약간 워커 비슷한 거 신고 와서 통역 없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름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바지에 그냥 뭐 정장 바지에 네. 반팔 셔츠만 입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정 표정이 벌써 아니라는 거죠. 아니 너무-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좀 참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한 시간만 참으시면 그렇죠. 뭐 정장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여름용 기능성. 얇은 거. 네. 네. 저는 네. 네, 무조건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딱 정장하면 떠오르는 거.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회복지 조직은 조금은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네. 사실 누가 생각해도 그냥 무난한 면접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입고 오시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점이 안 될 겁니다. 네. 이제 면접을 들어와서 첫인상이 끝난 다음에 저는 항상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건데 면접을 보면서 항상 곤란했던 질문이 마지막에 저희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궁금한 건 없어요. 면접할 때 궁금한 거 솔직히 다른 적에도 있잖아요. 왜 뽑았어요? 궁금한 거 솔직히 딱 급여를 얼마 받나요? 야근은 많은가요? 네. 뭐 행사는 얼마나 있나요? 이런 나의 이런
워라밸과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 사실 정말 궁금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네, 돈 벌기 위해서 온 거지만 네. 하지만 그렇게 그런 걸 물어본다면 어떠십니까? 그게 뭐 비밀은 아닌데 비밀은 아니긴 한데 사회복지사는 급여 테이블이 그 보건복지부 테이블이 그쵸. 다 뭐 반장, 부장, 뭐 사회복지사 다 직급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플러스 알파 이제 각 기관별로 수당, 뭐 지자체별로 뭐 특수근무 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네. 참고하실 때. 네. 저는 딱 한 명 물어봤습니다. 근무하고 계세요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네, 아, 합격을 했죠. 있어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인상이 어떠세요? 그때 뽑고 난 다음이죠. 합격 전화 하셨을 때. 일단 좀 뭐지? 라는 생각.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의도 마지막에 왜 그러니까 우리 기관 내에서 궁금한 게 무엇인지 질문을 하신 의도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어서인지. 첫 번째로는 이제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들이고 또한 저희 복지관에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네. 사전에 얼마만큼 우리 복지관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조사했는지.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얼마만큼 이 면접자가 준비를 했구나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측정이 되나요? 네. 어. 그러니까 질문을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사회복지 관련된 지식도 많구나라고 근데 그게 느낌이 오는데 어떤 사업은 무엇입니까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준비를 안 하는 게 티가 나는 거죠. 네. 특히 뭐 궁금한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특히 뭐 궁금한 거 없을때 그냥 없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뭐 궁금한 거는 아니지만 네. 뭐 이 복지관에 대한 이 기관에 대한 자기 어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면 그게 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궁금한 거라서 면접장에서 내가 면접관한테 질문을 던지기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뭐 복지관은 어떤 느낌? 좀 어떤 느낌이 들고 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 기관에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이고 정말 궁금한 급여 이런 걸 물어서는 그거는 뭐 나중에 물어봐라. 실질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시간에 이제 급여와 관련된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 좋죠. 근데 모든 질문을 다 없애고 그냥 얼마 받습니까? 급여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면접관으로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셔서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 분야랑 장애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에 지원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면 면접에 갔을 때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저희 복지관에 지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 사실 할 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복지관에 면접을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력이 없고 뭐 노인복지관에서만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동시설에서만 이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이 오면은 조금 어떻게 보이는지 만약에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종합복지관 경력 이력이 없다고 해서 좀 뭐 딱히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다 어차피 이용하는 다 하는 거 모든 뭐 연령 대상층을 다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다만 좀 시설 유형 자체가 다른. 우리는 이용 시설인데 뭐 생활시설. 좀 생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담센터 이런 데만 있었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뭐 그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점수를 매길 때는.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고 뭐 노인 쪽이든 장애인 쪽이든 청소년 쪽이든 어느 하나 경력이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 복지관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랑 아예 다른 유형의 시설에 있다가 뭐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계속 경력이 있었던 분들이 오실 때 좀 여기에 온 이유를 잘 설명을 하면 그것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만회를 할 수 있는 만회? 아니보다는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저는 만회. 신입 직원을 뽑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경력직을 뽑을 때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경력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 아, 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만 아니면 다른 시설에만 있다가 종합복지관에 오면 종합복지관에 있었던 다른 경력자들에 비해서는 마이너스를 줘. 워낙 이 돌아가는 시스템, 운영되는 시스템을 알다 보면 경력자를 뽑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1급? 2급 아니고 1급입니다. 2급을 따고 이제 들어와서 나중에 뭐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시험을 보고 1급을 따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셨으면 1급을 따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졸업 전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1급을 땄습니다. 운전면허 1종 혹은 2종? 당연히 일종, 1종. 일종. 사실 이거는 스타렉스를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사실 실운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 볼 때 정말 실운전이 바로 가능하면 바로 박살치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2명이 있었는데 2명 다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운전면허증도 2명 다 일종이 있었는데 실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명이요? 네. 그러면 바로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쵸. 보니까 좀 아쉽지만 그분은 떨어뜨리고 운전이 바로 가능한 사람을 먼저 그럼 컴퓨터 활용 능력은요? 이건 추가적인 부분일까요? 있으면 필수? 좋고요. 네. 있으면 좋죠. 네. 보통 어느 정도 다 다를 줄 아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워낙 컴퓨터를 다 다룰 네. 수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은 어떠세요? 이거는 있으면 좋죠. 사실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그렇죠. 이상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것보다는 그렇죠. 사회복지 쪽을 전공을 하실 분이라면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 경력은 무조건. 네, 분명히 중요하죠. 네. 네. 그 되게 중요한 게 사회조사 분석사잖아요. 아,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정말 좋은 진짜. 제안. 있으면 100% 가산점. 근데 뭐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저도 다른 지인한테 들었을 때 이게 있으면은 그쵸. 굉장히 면접 프리패스처럼 네. 네, 잘 좋아요. 운영이 된다. 네, 네. 굉장히 이거는 가산점이 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운전면허 1종이고 실운전이 꼭 가능하시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1급은 무조건 꼭 따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부사장님들을 만나셨을 때 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부하 직원상. 뭐 부하 직원입니까 다 같이 동료인데. 부하 직원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의견을 얘기했을 때 무조건 내 의견만 따르지 말라. 네. 그러니까 각자 직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네. 개인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그 담당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물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만 제 말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내 하는 거는 이 사람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물론 막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야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솔직히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본인 기분 안 좋다고 얼굴에 드러나는 게 전 제일 싫어요. 힘든 거 알면 힘든 표정하고 기분 나쁜 표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요즘에 막 불편하죠. 그 부하 직원을 막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인다. 눈치를 보이죠. 뭐 말하기 일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눈치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밀어요. 저도 살필. 저도 적어놓고 다음 주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 업무가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지역 주민들과 많은 만남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가 사실 조직 내에서 좋은 사람은 외부에 나가서도 관계가 좋은데 조직 내에서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은 외부에 가서도 약간 관계가 틀어져요. 뭐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봐왔기 때문에 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이상. 관계를 네. 직원들과도 그렇고 네네. 주민분들과도 네네. 그렇고 관계를 그건 진짜 중요한 네. 요소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하면서 네. 내가 기분을 표출한 적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네. 다른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있나 이러면서 두 분의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사와 요즘 막 90년생이었나? 맞나요? 90년대생. 90년대생인데 그런 책도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직 내에서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뽑으시는 분들은
네, X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의견을 잘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 찍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고 영상 참여해주신 두 분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뭐죠? 아직 안 정했어요. 골라야 돼요. 골라야 어떤 돼요. 뭐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